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미 장기가 바깥으로 노출이 된 상황이어가지고.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매장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매장에 새로운 파충류가 태어났어요. 기존에 자주 태어나던 이제 크레스트 게코긴 한데요. 오늘은 조금 특이한 아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부모 정보로 나가는 레드바이 컬러 수컷과 레드바이 컬러 암컷 사이에서 태어난 알이거든요. 근데 12월 24일날 나왔으면은 지금 3개월 정도 지난 거고, 근데 저희 직원이 알을 보다가 계속 태어나질 못하길래 직접 알을 째줬거든요. 보시면은 애들이 평소에 태어나던 알 모양과 좀 다르잖아요. 베이비들이 이렇게 못 나올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형제들은 나왔는데 거의 한 3일 4일 넘게 안 태어나지 못하면은 그때는 직접 에그 커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 태어난 베이비가 다소 좀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으니까 긴장하시고요. 자, 바로 요 아이예요. 이거 샴쌍둥이 크레스트 게코가 나왔어요. 알 하나에서 쌍둥이가 나오는 경우는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종종 있긴 한데요. 이 친구는 이제 몸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태어났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도 어지간하면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여기 심장이 보이시죠? 몸에서 지금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한 100%죠? 네, 살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크레스트 게코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몸이 두 개가 태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두 개가 붙거나 이런 경우들이 어쩌다 한 번씩 발생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장에서 이제 쌍두사가 태어난 적이 있고, 그리고 집에서도 몸이 두 개인 크레스트 게코가 태어난 적도 있고, 이번에는 몸이 아예 그냥 두 마리가 붙어서 나온 경우인데요. 알 하나에서 두 마리가 나올 경우 정상적으로 나오면 애들이 크게 되게 작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작진 않은데도 두 마리가 붙어 나왔고요.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어째서 이렇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번에는 뭐 그런 사례는 아니긴 한데요. 이 도마뱀의 알은 처음에 발달 과정인데 그 시기 때 이 온도의 변화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22도에서 알을 지키고 보관을 하는데 온도 변화가 유지가 잘 안 돼가지고 22도에서 24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2도까지 내려갔다가, 아니면 24도까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온도의 변화가 반복이 되면요, 약간 돌연변이들이 태어나요. 거기서 이제 모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좀 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번으로 나가는 이제 인라인 교배죠. 같은 그 형제자매끼리 짝을 지어줘서 태어날 경우에는 알의 부화율이 현저하게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다가 좀 아픈 아이들이 태어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인라인 교배를 처음 한 번 시키면 F1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파충류는 대체적으로 한 F3부터는 좀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편이고요.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는 한 F4, 그리고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한 F5까지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나가는 되게 고온에서 부화시킬 경우, 저희는 크레스트 게코를 부화시킬 때요 22에서 23도에서 부화를 시키는데, 크레들 가끔 26도나 27도가 넘어가는 온도에서 부화를 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알이 부화를 하는데 그 소요되는 시간이 되게 짧아져요. 그 안에서 온도가 높아진 만큼 세포가 활성화돼 가지고 애들이 금방금방 부화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애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컬 그레이몬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부화시킬 때는 뭐 그냥 일정한 온도에서, 가장 적절한 온도에서 부화를 시키고요. 근데 이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로 전혀 다른 아이들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 얘 두 마리 같은 경우에도 서로 다른 곳에서 데려온 아이들이고, 인라인 교배도 아니고, 온도도 지금 온도 편차까지 하면 22에서 23도 사이에서 부화를 시키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크다란 문제 없이 그냥 잘 키우고 있었는데 왜 샴쌍둥이가 태어난지 모르겠거든요. 밑에는 또 이제 턱이 부정교합이네요. 이게 형제예요? 형제 같은 경우에는 잘 태어났어요. 깔끔하게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일반적인 레드바이 컬러가 태어났는데, 그럼 부모 좀 한번 데려줄 수 있어? 부모요? 근데 확실히 이제 샴쌍둥이다 보니까 크기가 일반적인 아이에 비해서 개체 자체의 크기는 좀 작긴 하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꽤 크게 자란 거고, 알의 상태가 되게 좋았거든요. 알 크기만 보더라도 와, 크레 알치고는 되게 크게 나왔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나온 게 이거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태어나면은 그냥 그날 하루 동안은 그냥 꿉꿉해요. 얘가 아빠야? 더 예뻐요. 그러네. 둘 다 엄마 아빠가 둘 다 이상이 없는데도 이렇게 태어난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운이 안 좋은 그런 아이가 태어난 것 같고요.
가끔씩 매장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그 쌍두사가 태어났을 때도, 그때도 뭐 신문사나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그 친구를 분양해달라 뭐 해달라 뭐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돈도 엄청 많이 준다고 누가 연락 왔었었는데, 그때 엄청 큰 금액 준다고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무슨 그런 분도 있었었는데, 저는 얘네들 나오면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시는 게 편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미 장기가 바깥으로 노출이 된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가장 베스트의 방법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건 저만의 의견이니까요. 이 친구를 그냥 여기서 냉동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게 맞기는 해요. 얘는 지금 상황에도 좀 괴로울 거예요. 근데 일단 태어난 이상 그냥 내부 습도만 높이고선 두도록 하고요. 여기다 에코어스나 다른 걸 넣게 될 경우는 애들이 내부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웬만하면은 이 상태로다가 그냥 보관을 하는 방향으로 나갈게요. 그리고 추후로 이 아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올린 것 중 하나가 이제 도마뱀들 알을 부화시키는 데 있어서 온도 관리의 되게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도마뱀들이 전체적으로 다 번식기잖아요. 지금 크레도 그렇고 레게도 그렇고 한참 많이 태어날 텐데, 이 친구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온도 관리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랄게요. 되게 좀 편한 마음으로 다 키우시는 분들 있어요. 그냥 상온에 두고 옛날에 잘 부화했었는데 그냥 둬야지 하고서는 대충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가급적 파충류를 부화시킬 때는 이제 계란, 병아리를 부화시키듯이 전용 인큐베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부화를 시키셔야 이러한 일을 겪지 않게 되니까 그 점을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또 인라인 교배,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심하지 않게 해야지 이러한 문제점이 안 생길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라인을 해야지 애들이 더욱 그 부각되는 그런 특징이 더 잘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게 사실이긴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이제 부작용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바. 보너스 영상입니다. 별거 없고 그냥 거북이 밥 먹는 거예요. 레드풋 자체가 소심하다 보니까 밥 주다 영상 찍으면 먹는 게 멈추긴 한데요. 어쩌겠습니까? 배고프면 주워 먹어야죠. 빨리 먹어. 밥 먹어. 밥 먹다 목 마르면 저렇게 물도 마시러 가고. 귀엽죠? 여기 카메라만 들이대면 겁먹어가지고. 얘는 동해르만입니다. 베이비들도 저번에 수입 들어온 애들 약간 좀 처음에 정신 못 차리더만 지금 밥 다 잘 먹네요.